자, 이번에도 익명 요청하셨고요. 말이 늦어요, 아이가.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돌발 행동들이 나오는데, 엄마는 정말 고민 많으시죠. 걱정도 많으시고, 어떻게 해야 할까 저희에게 사연을 주셨네요.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 아이는 7살 남자입니다. 내년에 학교를 들어가야 하는데 발음이 많이 어눌해요. 12월생이라 또래보다 좀 늦나 보다 생각했는데 학교 입학이 1년도 안 남은 지금 너무너무 큰 고민으로 다가와요. 말로 자기 감정을 표현을 못해서 그런지, 발음이 부정확해서 그런 건지 다른 친구들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자꾸 돌발 행동을 합니다. 주먹으로 어깨를 툭 친다든지 꼬집는다든지, 그러면 또 육탄전이 돼요. 자꾸 이런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타일러요. 친구들에게 난 아직 끝나지 않았어. 좀 기다려줄래?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요, 그게 또 아이는 많이 서운한가 봐요. 어떤 훈련을 해야 아이가 조금 더 자기 의사 표현, 감정 표현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7살 아이고 12월생이다 보니까 조금 다른 아이들보다 늦나 보다 했는데 이제 학교 입학 앞두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좀 조급해지신 거죠. 7살 어느 정도의 발달 사항을 보이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이 시기 정도면 발음이 명확해지는 시기고 웬만한 자기 의사 표현은 하고 아이들하고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의견 조율이 좀 가능해지는 시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이의 경우는 발음이 좀 정말 어눌하고 그리고 의사소통하는 데서 그 중간중간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이 끊어지면서 그 마음을 언어로 표현을 못하니까 행동으로 가면서 그 때리는 행동이나 어떤 꼬집는 공격적인 행동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어머니가 예상하시는 대로 표현이 잘 안 되다 보니 네. 순간순간 친구를 때리는 네. 돌발 행동들을 한다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어려서 이제 언어 발달이 늦는 친구들은 공격적인 행동이 좀 나타나요. 엄마 너무 걱정되실 것 같은데 그래요. 조금 느린 편이긴 하군요. 이제 선생님께서 잠시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이야기해 주실 것 같고 정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연. 주변에 또 저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 보면 약간 성격이 좀 급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급해가지고 호흡이 빨라. 호흡이 빨라서 이게 말이라는 게 호흡에다가 그 소리를 얹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되게 막 급하게 헐떡헐떡대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도 안 되고 정리도 좀 덜 되는 편인데 그럼 이게 성격이 급해서 말이 조금 부정확한 건가? 아니면 부정확해서 성격만 급해지는 건가? 약간 전 둘 다인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두 가지 다 그래요? 복합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성격이 급한 와중에 또 호흡이 빠르고 말 못 알아들으니 나는 스스로 알아들었는데 왜 넌 내 말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열이 받죠. 열이 받지. 그건 전 열받는 거 이해하거든요. 왜 너 내 말 이해 못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많은 훈련을 통해서 호흡이 천천히 빠지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말을 알아듣는구나, 발음이 되는구나를 깨우칠 때까지 약간 미국 사람처럼 제스처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산에 갔는데 여기 나무가 큰 게 있었고 이렇게 제스처를 잘 활용하다 보면 아이의 경우는 제스처나 이렇게 두 가지 행동을 같이 하다 보면 차분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자신을 표현하는 또 다른 부수적인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러니까 말로 했을 때 좀 부정확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행동과 같이 해서 표현해 주도록. 괜찮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언어 소통이라는 게 언어적 소통이 있고 비언어적 소통이 있는데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같이 됐을 때 전달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언어가 늦고 이제 어눌한 친구들은 좀 같이 병행이 좀 훨씬 전달을 잘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에게 굉장히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몸 잘 못 쓰거든요. 제스처 잘 못 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우리나라의 문화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게 팔을 어쩌질 못합니다. 그 진행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팔을 미치겠어. 팔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때로는 연기하다가 팔을 떼놓고 집에 떼놓고 오고 싶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팔을 잘 쓰는 배우가 진짜 좋은 배우거든요. 맞아요. 네.
인호님, 맞아요. 저희 아들도 3살 때 말은 잘하는 편이었는데 가끔 버벅거려 갖고 좀 놀랬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이 너무 많아서 말이 못 따라와 그럴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4살 지나니까 많이 나아졌어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누르님께서는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두 분께서 들어보세요. 해부학적 형태 이상이나 근발달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치과나 이비인후과 언어치료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해요 해주셨네요. 네, 예, 조음장애일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너무 굳어지기 전에 사실 좀 근육이 좀 굳어져 있을 확률이 있는데 그 언어 발달 검사를 해서 좋은 부분, 그 부분은 좀 체크하시고 학교 가기 전에 좀 네. 치료를 받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좋은 부분에서는. 그럼 조금 치료를 받으면 금방 눈에 띄게 조금 나아지나요? 일단은 검사를 받아보고 어느 수준인지 저희가 정확히 모르거든요. 네. 심한지 네. 좀 약간만 그런 건지 그 증상은 모르는데 일단 체크해 보시고 좀 치료를 받으셔서 발음이 명확해야지 얘도 편하고 듣는 사람도 그렇죠. 편하거든요. 그래서 네. 좋은 부분은 그렇게 좀 해결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게 네. 이게 또 소리가 클수록 많은 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얘기할 때 만약에 상대 못 알아듣는다는 느낌을 받으면 한 걸음 더 다가가서 얘기해. 라고 가까이 조언을 가서. 주고 싶어요. 가까이 가서 얘기하다 보면 호흡도 적게 들고 그러다 보면 좀 차분하게 얘기하게 되거든요. 네. 루이 팔스트롱님 또 의견 또 주셨어요. 오셨네요. 네, 이번 또 오셨어요. 이번 장스트롱이어야 되는데 저도 말이 느린 편이라 좀 흥분하게 되면 생각했던 말이 입 밖으로 나오다가 뒤엉켜서 버벅거릴 때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제스처와 같은 의사 표현 방법 연습해봐야겠습니다. 네, 네, 써보세요. 이거 제스처 같은 거 말이에요. 쓰면 사람이 되게 다이나믹해져서 보기 좋습니다. 근데 네. 그 위에 사연 하나에는 제스처에 네. 대해서 네. 또 조금 네, 다른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실까요? 예, 저희 조카는 또 제스처를 너무 사용해서 정신이 산만해져요. 또 얘는 너무 많이 사용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스처를 적당하게 그러니까 그 상황에 좀 맞게 적당하게.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네. 조언을 하면 그까지가 달려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뭔 말을 못 할 수 있. 그러니까 제스처라는 게 그 네. 자기 말을 조금 더 잘 네. 전달하기 위한 거지. 보충. 그게 또 보충해 네. 주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이제 네. 어머니께서는 이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혹시 이제 1년 안에 네. 좀 아주 눈에 띄게 큰 음. 효과가 없었다. 네, 네. 천천히 좋아지는 과정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엄마 입장에서 조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학교 들어갔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나 엄마가 미리미리 좀 준비하셔야 되는 거. 그렇죠. 예. 일단은 언어 발달 체크는 좀 제가 보기엔 필요하고 또 좋은 부분은 좀 훈련을 전문적으로 받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성격이 급한 것도 있고 소통에 이제 막히면서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집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훈련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어떤 거예요? 너가 어떤 상황에서 말하고 싶을 때 일단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생각을 먼저 해라. 그리고 그 말을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해라. 그래서 집에서 일단 연습을 해야 돼요. 밖에 나가면 그게 생각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집에서 지금 너가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직 말하지 말고 생각만 해봐봐. 이렇게 하는 거죠. 생각했어? 그럼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말할지 또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생각하고 어떻게 말할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엄마한테 말해봐. 그래서 그거를 집에서 하루에 한 10분 정도씩만 연습을 해도 좋고요. 그리고 아직 한글을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못 읽는다면 엄마가 책을 읽으시면 따라 읽게 하는 거. 그래서 발음을 많이 연습하는 거가 도움이 돼요. 예. 그 정수님 같은 경우는 주변에 리에 친구 중에 이제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함께 노는 그 무리의 그 어머님들 또 친구들의 반응도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약간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웬만하면 되묻지 않고 그랬어. 대충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는 알거든요. 상황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어 라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인 것 같은 게 뭐냐면 대화를 이어가는 법을 자꾸 익혀야 되는데 대화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얘기했는데 여기서 툭 끝나. 그렇죠. 그랬어? 그리고 네. 끝나.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지금 당장 내 말을 상대들이 못 알아듣네라는 생각은 좀 덜하게끔 저희는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본인이 동영상을 찍어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그래서 아는 요즘에는 요즘 아이들은 특히 동영상에 굉장히 열려 있거든요. 자신이 영상 찍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런 걸 이렇게 재미삼아 취미로 이렇게 찍게 해서 찍은 걸 보고 했을 때 분명히 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음성을 녹음해서 들으면 생소한데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영상으로 보고 들으면은 내가 이렇게 얘기했네, 내 표정이 이랬네라는 생각을 본인 입장에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해서 자기 스스로 재밌게 놀아보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연령적으로는 조금 위험할 수 있기는 그래요? 해요. 왜냐하면 말을 안 하게 될 수도 있어. 내가 저렇게 얘기하면 이상하다고 되게 이상하고 생각해서. 창피하다. 친구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럼 그거는 몇 세 연령이 어느 정도 때 그거는 제가 봐서는 혼자서는 이제 어렵고 이제 옆에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이제 엄마가 가능한 도와주는데 방법. 뭐 예. 중고등학교 정도는 그때는 또 이미 뭐 이제 그 부분은 좀 또 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초등학교까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면은 꼭 엄마가 같이 해주셔야 되고 자기가 자기 거를 보면은 그걸 감출 수도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주의를 좀 해주시고 차라리 책을 읽거나 엄마가 말하는 걸 따라해서 발음이 명확한 거 예. 그거를 찍어서 잘한 보여줘서 거.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저렇게 말하니까 알아듣기가 편하겠구나. 그렇게 해주시니까 동영상을 그쪽으로 찍어보는 게 저는 좀 낫긴 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두 분의 의견으로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들 조금 속이 시원해지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